자, 이제 우리 할 게 관리. 이 관리도 굉장히 쉽고 매년마다 한 문제 따박따박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할 게 제가 문제 우리 시험 나오면 6개 시험 나오거든요. 오늘 할 게 최소 6개. 그 말 무슨 말이야? 자, 우리 아까 했던 PF 한 문제지. 연금 한 문제야. 그다음 우리 개발에 지금 2개 있거든. 2개. 그죠? 그다음에 관리 한 문제, 마케팅 한 문제야.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워. 이거 틀리면 진짜 고민되는 거예요, 사실은. 특히 지금 하고 있는 관리만큼은. 자, 일단 지금 쓰고 있는 관리, 즉 관리사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관리사가 아니라 빌딩 관리사일 걸 말합니다. 자, 잠시. 원래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기술과 경제와 법이 있다죠. 이럴 때 보니까 주택관리사와 그 다음에 빌딩관리사 있는데 이 업무를 좀 봐볼게요. 우리 아파트에 이제 주택관리사 있죠? 네, 주택관리사 보니까 실제 그분들의 어떤 임대차 계약서 씁니까? 안 쓰지? 법률이 업무 못하겠네? 두 번째, 월세 등을 얘들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지? 단지 뭐만 한다고? 그죠? 근데 빌딩 관리사는 결국은 빌딩 관리사는요, 빌딩 관리 수장 생각하면 돼요. 이 건물 주인이 뭐 있습니까?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한다고. 응? 대리인 역할. 그럼 얘가 임대차 계약을 쓸 수가 있어. 또 임대료에 대한 등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또 당연히 기술적 업무 하겠지. 그러니까 훨씬 더 넓은 개념이 빌딩 관리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 있는 이 관리란 건요, 원래 미국에 있는 빌딩 관리사에 있는 책을 그냥 그대로 뺏겨왔다는 사실은.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지금은 이 관리라는 것은 빌딩 관리사일 걸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관리라는 결국 뭐 있습니까? 소유주의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첫 번째 관리에 대한 개념 물어보자고. 집을 사기 전부터 관리를 한다 말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지? 집을 산 후부터 운영 등등해서 관리하겠다죠. 근데 집을 즉 처분한 후에도 관리합니까? 안 하겠다죠. 그래서 절대 관리가 딱 나면 처분이란 말이 있냐 없냐 확인해. 있으면 틀린 거예요. 두 번째, 자, 우리 관리라는 것은 이 건물을 완전 뒤집어 엎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지. 있는 상태에 조금 수준한 거 아닙니까? 이 말은 기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건물의 유용성을 갖다가 높여주는 거지. 기존의 성질이 변한다. 이건 다른 말로 개발 바뀝니다. 그래서 항상 관리 개념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요 2개 개념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그러면 관리에 대한 영역이 있는데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설 관리, 두 번째 자산 관리, 세 번째 부동산 관리가 있는데 이 부동산 관리를 하지 마세요. 알 필요 없으니까. 자, 이 말입니다. 영역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 맨 처음에 건물 주인과 관리에서 협상한다고. 네 업무를 어느 범위까지만 할래? 이 영역을 설정해 준다고. 그래서 이 시설 관리 항상 묻는 건 뭐 있습니까? 너 시설만 관리해 이 말 아닙니까? 말 표현이. 그죠? 자산 관리는 자산 관리는 뭔가 하면 건물 주인한테 뭐 있습니까? 돈을, 즉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해줄 목적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더 높은 수익을 얻을 목적이니까 뭐 비용이나 수익 등등 전부 다 모든 걸 다 관리해준다고. 이게 다른 말 자산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두 번째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되냐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개념도 중요하지만 굳이 딱히 암기할 필요 없는 것 같아. 자, 물어보자고요. 자, 이 건물에 보니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건물 자체 어떤 하자 등이 발생했대. 그걸 하자를 제거했대. 무슨 관리요? 그죠? 자, 이 건물 리모델링 할래 말래 이제 고민 중이야. 이때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뭡니까? 하는 비용과 나오는 수익 따져보지. 이거 무슨 관리? 그런 거 맞습니다. 문제에서. 대충 개념 파악되거든. 좀 이따 문제 풀어면 알겠지만. 그래 보시고. 자, 세 번째 보니까 이제 이거 묻습니다. 관리에 대한 업무. 관리 내용. 원칙은 우리가 관리란 것은 부동산은 기술과
경제와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는데 이런 주로 묻는 게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잘 알지만 자 다시 합니다. 이 건물의 하자 등을 제거시킨다. 기술. 수익과 비용 등을 따져본다. 계약 관련된 말이다. 네, 그런 거면 문제가. 다만 조심할 건 보험에 가입한다. 이건 다른 말로 기술관리. 왜 그러냐? 해볼게요. 자, 보세요. 나 화재 보험에 가입했어. 얼마 들었냐? 10억을 들었다고. 화재 났을 때. 그래서 실제 내 건물 화재가 발생하면 결국 이 건물 전소되었지. 되었을 때 뭐 있으면 원상 회복하기 결국 보험 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상 회복된다고 이게 기술이고 사실은. 두 번째 경계 청량. 이건 청량이 주는 기법이지.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해결한지 수익과 비용은 전부 다 경제이겠는 그건 알겠는데 중요한 건 인력 관리는 반드시 경제 속에 포함된다. 왜 그러냐? 우리 과거에 15년 전만 해도 뭐 있습니까? 각각 있는 아파트 동마다 경비실 따로 있었죠. 경비실. 그래서 그 당시 관리비 한 68% 먼저 전부 인건비. 그래서 할 수 없이 요 경비실 다 없애버리면 뭐 있습니까? 자동문 달았지. 요 다른 순간 인건비 한 18%, 20% 거의 절감되거든요. 따라서 이건 비용과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결과 이건 경제관리.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법은 대충 이제 개념 파악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보니까 관리 3방식. 3방식. 제일 먼저 주인이 먼저 관리한다. 이게 자기관리. 두 번째 혼합. 세 번째 전문가한테 맡긴다. 이게 무슨 관리? 위탁이지. 원래 발달된 순서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혼합이란 말은 일부는 누가 한다? 주인이. 일부는 누가 합니까? 맡기는 거지. 전문가죠. 그런 개념 아시면서. 그러면 현대에서는 이 세계 중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식 어떤 방식? 어떤 걸 제일 많이 씁니까? 혼합입니까? 또 어떤 걸 제일 많이 쓰겠습니까? 답은 아주 깔끔해. 물건마다 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 사실은. 그러면 소규모 부동산 보통 무슨 관리? 제가 좀 이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건 마시면 문제 다 풀 수 있거든요. 대형 부동산은요? 이런 걸 갖다가 좀 기억하시라는 대형 부동산.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결국은 물감을 분다 다른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각각의 방식마다 얻을 수 있는 장단점을 기억하실 것. 장단점. 비록 우리가 설명 꽤 많거든요. 많은데 대충은 감을 잡을 수 있어. 한번 해볼까? 자, 하자 등이 발생했을 때 하자를 신속하게 뭐 있습니까? 이 처리할 수 있어. 누구예요? 주인 아닙니까? 주인인 거. 기밀 유지 좋대. 근데 협동시 좋대. 아니, 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다 자기지. 그죠? 자, 비용 등이 훨씬 더 절감되겠대. 전문적이래. 효율적이래. 합리적이래. 왠 전문가 냄새 나는 거지? 이게 좀 위탁이지. 그죠? 이렇게 해서 내용 판단하시면 굳이 암기하지 말고. 그러면, 자, 가볼게요, 이제. 요 자가관리에 대한 장점은요, 이렇게 이런 거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신속성, 또 저기 뭐 있습니까? 지휘 통제력, 또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친절한 거, 또 기밀 유지, 이런 건 좀 협동심, 이런 건 좀 옛 거라고, 자기 거. 근데 조심할 건, 요건 금방 이해되는데, 여기 문제예요. 종합적인 운영이 있죠. 종합이 나면 이건 다른 말로 자기 겁니다. 왜냐면
주인이 모든 걸 통괄할 수 있거든요. 전부 한 방에. 반대로 자 위탁 관리 가볼게. 위탁은 아까 했지만 전문성, 효율성, 합리성, 느낌이 하여튼 이런 느낌 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예, 그 다음에 주인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타성화가 같으면 안일하, 같은 말 매너리즘. 이런 게 보통 이제 위탁에 대한 주 특징 생각하시면 돼요. 단점은 단점. 자, 이거 단점, 장점 있죠? 단점은 자 보세요. 얘는 뭐요? 타성화에 빠지기 쉬운 거지? 아니, 얘 장점, 얘 단점이야. 그지? 반대니까. 얘 장점, 얘 단점 되겠죠? 그렇죠? 결국은 얘는 그만큼 뭐 있으면 전문성 떨어진다, 효율성 떨어지는 거지. 또 매너리즘 빠지기 쉬운 거지. 그죠? 본업에 전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좀 아시면 돼. 그런 거 보시고, 그거 이외에 좀 특이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네, 일단 그 정도 보시면 보는데 한 개 더 있습니다. 인사 이동이, 인사 정체가 심하다는 거예요. 정체가 심하다. 자, 반대로 얘는 가장 큰 단점이 인사 이동이 많다는 거야. 훨씬 더 얘는 친절성 떨어지겠지. 그죠? 당연히. 예,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혼합 관리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 혼합 관리는요. 가장 큰 단점, 하자 등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5번째. 관리활동. 자, 이 말이 뭐냐 이겁니다. 보세요. 우리 밑에 보통 건물에 보면 관리소장이 있지. 관리소장이 해야 될 업무가 뭐 있냐 묻는 거요. 우리 빌딩 보니 빌딩 관리소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업무 하던가요? 그냥 암기하지 말고. 아니, 빌딩은 많잖아요. 관리소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업무 합니까? 뭐 잡상인도 막아주기도 하고 주차를 받기도 하죠. 그럼 결국 이 말은 뭐냐? 결론. 모든 걸 다 한다. 좀 더 문제 풉니다. 그러니까 만약 시험 나왔을 때 보세요. 이렇게 쓰면 곤란한다고. 이러이러한 업무는 빌딩 관리사의 고유한 업무고 이러이러한 업무는 주인의 고유한 업무를 쓰면 다 틀려. 모든 걸 전부 한다? 빌딩 관리사가. 왜? 항상 빌딩 관리사는 기본 전제 뭡니까? 무조건 법적 대리인 역할이야.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 한번 강의 노트 보니까 제가 관리 활동이 총 5개 있죠? 그죠? 그 5개 그저 암기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 한다는 거지.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그러면 이때 보니까 이제 정리해 볼게요. 보세요. 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빈집이 생겼을 때에 빈집을 어떻게 해서 임차인을 모집을 할 것인가. 임대차 활동이 중요합니다. 활동이. 자, 제일 먼저 빈집 생겨죠? 생겨보다 뭐 있습니까? 임차인 모집하지? 그래서 모집할 때 임차인 선정 기준. 여기 기준이 있어. 기준이 보니까 우리 용도가 3개 있지. 자, 첫 번째 주거 용도 있고, 매장 용도 있고, 상업, 그 다음에 사무실과 뭐가 있겠습니까? 공장이 있거든요. 있을 때 주거는 무조건 옆집과 인간관계야.
옆집과 인간 사이가 안 좋아. 그럼 둘 중에 한 명이 무조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이가 좋은 임차인 모집하는 거예요. 모집하는데 이런 걸 보통 다른 말로 연대성, 유대성입니다. 두 번째, 매장은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죠? 수익이 수익. 사무실, 공장은요, 가장 중요한 게 각각 있는 사무실과 공장마다 특성에 대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특성에 적합한 임차인 모집합니다. 이런 걸 다른 말로 적합성, 적합성. 자, 선정되어 있는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합니다. 자, 임대차 계약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임대차 계약은 주거는 무조건 조임대. 조란 건 뭔지 압니까? 총임대. 자, 우리 보통 이제 원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원룸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속에 우리 관리비 다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런 게 뭐냐, 곧 조임대인데, 조임대는 항상 뭐야? 순수한 임대료에다가 필요경비적 관리비 포함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매장은 나오는 수익의 몇 프로가 월세라거든요. 그래서 비율임대차인데, 그리고 보통 이제 저기 백화점 보니까요, 아웃도어 같은 보통 뭐 있습니까? 거기 있는 매출액의 보통 39%입니다. 곧 그게 월세라고, 임대료. 그런 게 뭐 일종의 이게 비율임대차라고. 자, 그 다음 사무실, 공장 각각 있는 사무실, 공장마다 특성에 대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얘는 항상 뭐 있습니까? 순임대차 계약 체결을 한답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건물을 현 상태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활동이 있거든요. 유지활동. 이게 3개 있는데 매일매일 청소한다. 이게 뭐죠? 일상적 유지활동. 하자 발생 전에 하자를 제거한다. 이게 뭐죠? 예방이죠. 하자 발생 후에 하자 제거한다. 이게 뭐죠? 대응적인데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거 마시면 돼요. 하자 발생 전에 미리미리 하자를 제거한 결과 그것 때문에 뭐 있습니까? 예, 가장 큰 특징은 비용도 절감될 것이고 주민들의 불만 적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딱 정리하시라고. 여기 다야. 그런데 자, 6번째 갑니다. 6번째. 빌딩의 내용연수. 또는 수명현상. 그러니까 이 빌딩에 몇 년 동안 유지할 것인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빌딩을 제일 먼저 못 하겠으면 건물 지어야 되지. 그죠? 자, 볼게요, 이제. 요 순서 이 말입니다. 빈 땅이 있으면 내가 현재 이 땅에 어떤 몇 천 건물 지을 것인가. 전개발 단계에 있어요. 전개발 단계 뭡니까? 건물을 지을 때 수익성, 타당성 등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건물 짓겠죠? 건물 짓는다, 이게 뭐죠? 신축 단계. 이 건물 완성돼서 새 건물 되겠다죠? 이걸 안정 단계. 네 번째, 건물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나면 서서히 건물 뭐합니까? 노후화되겠지. 다섯 번째, 사람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단계가 뭐냐? 완전 뭐요? 폐물 단계는 순수라고. 그런데 굳이 순수한 이 암기를 생각하지 말고 요거 3개 있지. 요 3개 특징 마시라고. 신축과 안정과 노후화 단계. 자, 신축은 건물 완성되는 단계 아닙니까? 그죠? 자, 이때는 요거 마시면 돼. 보세요. 사전, 아침 안 나좀 한 문제 낼 것 같아. 사전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 건물 지을 때 최초 설계 도면과 완성된 건물 항상 똑같습니까? 대부분 다 틀려. 대부분 다. 지금 그거 묻는 거예요. 문제가. 자, 두 번째. 예. 안정 단계는 건물의 뭐요? 신규 건물이 이용되는 단계지. 이때 관리 상태가 좋고 나쁨에 따라 이 건물의 전체에 있는 내용에서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관리 상태에 따라서 건물의 전체 내용 연수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노후화 단계 갑니다. 노후는 이 건물이 상당히 낡은 거죠. 이럴 땐 보통 뭐 있습니까? 이때는 하자 보수비하고 집값 상승비 누가 더 크겠습니까? 수입이 더 크겠지. 하자 보수하겠습니까? 안 하겠다, 그죠? 자, 일단 이럴 땐 보통 임차인이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낮은 수준의 임차인이 유입된다고. 자, 그런데 요 두 개 잘 구분하세요. 요 두 개. 내용연수가 물리적 내용연수, 유용성입니다. 그다음에 경제 유용성이 있는데, 자, 잠시 이런 물리란 건 이 건물 자체를 보는 거거든. 훨씬 건물이 깨끗한 건 금방 지은 겁니까? 5년 지난 거요. 금방 지은 거지. 그래서 물리적 유용성이 최고인 단계. 그 말입니다. 다시. 금방 지었을 때는 임차인 다 들어가 있습니까? 비어 있을 텐데, 그죠? 한 3년 전에 꽉 차거든? 그 수익이 제일 높을 때 있다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경제적 유용성이 최고인 단계. 구분되겠죠, 이거? 혼돈하면 이거? 자, 요것까지가 관리. 뭐 딱히 이게 어렵다 말 못할 것 같아, 내가 봐서는. 자, 이제 마지막 마케팅. 우리 이제 지금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조금 미리 좀 해놓으셔야 되는데, 지금이 제일 중요하시게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해놓으셔야 나중에 7월달 가서 뭐 있습니까? 2차 포기 안 한다고. 응? 아니, 아깝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5월, 6월달에 뭐 있습니까? 1차 때 대충 하지. 그럼 계속 이 발목 잡히게 돼 있으니까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좀 보통 이제 대충 거의 말 뜻 알아듣거든요. 2번, 3번 들었으니까. 그래서 자꾸 내 걸로 뭐라는가 하면요. 나 같으면 지금부터 뭐라는가 하면 사실 좀 약간 늦은 것도 있지만 나만이 갖고 있는 필기 노트를 따라 만들겠습니다. 이제는. 노트를 만들 때 더 만든가 하면 내 손 크기보다 손 크기만큼 어떤 수첩이 있지. 넘길 수 있는 거. 왜냐면 이게 중요한 게 계속 들고 다닐 수 있거든, 이게. 보통 보니까 젊은 친구는 보통 이제 이거 찍던데, 찍으면 가장 큰 단지 뭐 있습니까? 이건 내게 아니란 말이야. 이건 내가 적은 거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사실은. 이거 지금 보면 잊어먹어. 내가 직접 한 손을 적어보라고. 적는데 이거 갖다 어떻게 적는가 하면, 이걸 다 적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자꾸 적을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적지 말고, 책에 다 있잖아, 이거. 있지. 그럼 나 같으면 해볼까? 관리, 1번. 개념. 이렇게 하겠다고. 이 키가 아니야, 이게. 그지? 관리는 절대 좀 더 문제 풀겠지만, 처분 쓰면 안 되잖아. 성질 안 바뀌어야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에 대한 영역. 핵심이 뭔데? 시설과 자산. 뒤에 다 적지 말고, 뒤에 어떤 중요한 키워드는 적고 나머지 그냥 버리라고. 왜? 남의 상세는 책에 다 있지 않습니까? 왜 적냐고.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예, 저런 거 보면 기술 등등에 대한 특징 요거 있죠? 저런 딱딱 적는다고. 그럼 아마 요거 딱 적으면 여기 수첩에 딱 한 장 더 갈걸? 그죠? 근데 빡빡하게 적을 필요 없어. 좀 여유있게 좀 적으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수첩 적을 때 방식이 있어. 요 위에는 항상 피아노라고. 밑에만 적고. 피아노는 이유가 있어. 나중에 우리 이제 7월부터 가면 뭐 있으면 문제풀이 하지. 그 희한하게 있죠. 어떤 문제 보면 얘는 문제 절대 시험 칠 때만 틀린 게 있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내 구조예요.
내 구조가 벌써 그렇게 바뀌는 거야. 이 수정 못 한다고. 그래서 틀린 그 지문을 항상 위에 적는 거야, 이렇게. 통으로. 그냥 암기해버리는 거지. 이렇게 하면요, 이게 실제 우리 개론 과목은, 약 한 테마가 한 44개거든? 대충? 대충 한 44장 정도 있으면 끝난다고. 그래서 시간 날 때만 계속 보는 거래요. 왜? 이건 내가 적었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거든. 이해 안 되지? 그 어디 갑니까? 기본수 가. 요약집 가라고. 다 있으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한번 적으면 이건 내게 된다고, 내게. 그건 틀릴 수가 없어, 이게는. 이게 공부하는 방식이야, 사실은. 가장 아날로그인데 이게 내가 해보는 게 제일 좋더라고. 다른 방식보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개념 파악되고 문제 좀 풀어봤으니까, 이건 뭐가 중요해? 대충 파악되거든. 그런 것만 탁탁 적어가시면 충분히 가능해. 민법도 할 수 있을걸, 이거? 얼마든지. 내 식으로 만들 수 있을걸? 그죠? 할 수 있어. 우리 민법 보니까 거의 뭐 정리되어 있던데 보니까. 프린트 준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 수첩과 한 권 가지고 두 개 다 들어간다고, 민법 개론이. 들어간다, 한 권에서 다 들어간다고, 이게. 그래서 그 시간 날 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들고 다니면서. 손 크기만큼 우리 남자들 뒤에 호주머니 들어가거든, 사실. 들어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니까. 하여튼 5월달, 6월달 그거 한다 생각하세요. 그럼 이게 왜 존재합니까? 한 40페이지 이거 이제 내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서면에 꽤 시간 많이 걸려. 나중 가죠. 시험 임박해서 우리 한 10월달 가죠. 이거 40페이지면 이거 한 2시간 끝냅니다. 그 책 한 걸 2시간, 1시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분마다. 그리고 여유 공간을 두는 이유가 있어. 하다 보면 항상 중간에 뭐를 빼버리는 게 항상 있단 말이야. 이걸 나중에 계속 중간에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그럼 이게 완벽한 책 한 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제가 하는 목적은 이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자꾸 여기는 강의 노트란지 책에 있는 걸 자꾸 뭐 있습니까? 볼래 생각하지 마. 그럼 나중에 생각하면 10월달 놔두고, 10월달 가서 한 달 놔두고 있죠? 책 한 권, 이거 4시간만 볼 수 있냐고. 우리 마지막 한 2주 남겨두면요. 오전에 책 한 권, 오후에 한 권, 야간 한 권, 이거 본다고. 3과목을 하루에. 이 책 한 권, 하루 다 볼 수 있습니까? 못 본단 말이야. 그렇게 요약된 건 뭐요? 한 4시간, 3시간 한 권 볼 수 있어, 얼마든지. 그때 하기 위해서 미리 좀 고생하는 거야. 그때 하기 위해서. 그게 방식이에요, 공부 방식이. 아마 그게 좀 더 빠를걸요. 지금 힘들지만은.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이제. 자, 이제 마케팅 갑니다. 네, 마케팅. 물건 파는 거죠. 자, 제일 먼저 시장 점유 마케팅. 두 번째 고객 점유 마케팅. 세 번째 관계 마케팅. 관계. 요 3개 있습니다. 자, 일단 잠시만요. 마케팅은 물건 파는 거잖아. 누가 누구한테? 누가? 물건 만든 생산자가 누구한테? 요 둘 관계네? 그죠? 항상 여기 있는 요 3개 중에 보니까요. 요 중에 누구 중심이냐 따라 결국 마케팅을 하신다고. 그거 아시면 돼. 비록 설명 굉장히 길지만 시즌하면 아주 간단해. 내용 찾는 것은 누구 중심 아시면 돼. 자, 잠시 봐볼게요. 한국은 1970년대 보니까 분필 만드는 기업 많이 했습니까? 70년대. 자동차 만드는 기업 많이 했습니까? 자, 이 말은 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공급자 수도 한정돼 있고 공급량도 한정돼 있거든. 근데 실제 이 물건 살 수 있는 수요자는요.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것들은 뭐예요? 물건 만들어주면 다 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중요한 건 이때는 이 공급자 중에 누가 시장을 더 크게 장악에 따라서 나오는 이 수입은 달라지겠지. 이 말이 결국 뭐예요?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시장을 얼마나 장악할 것인가, 몇 프로 장악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훨씬 더 파워력이 센 게 공급자입니까? 수요자입니까? 파워력 센 거. 물건 만들면 다 팔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는 공급자 중심 마케팅이라고. 이게 다른 생산자죠. 공급자 위주를 얘기해요. 결국은 마케팅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만들면 무조건 고객이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면 물건 다 팔리게 돼 있었다고. 근데 자 2000년 넘어 보니까 이제 자동차 만드는 기업도 뭐요?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물건 살 수 있는 수요가 있는데 훨씬 더 많은 양이 뭐 있습니까? 공급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공급자 만든 물건이 항상 삽니까? 그거 아니지. 수요자 마음에 드는 물건만 사게 돼 있다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급자 뭐 있습니까? 수요자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수요자가 어떤 원하는 그런 물건 만들어서 계속 볼 수밖에 없어. 그럼 이때는 공급 중심입니까? 수요자 중심입니까?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소비자 중심 씁니다. 이해 안 되면 자 다시 고객 같은 말이 그래 가야 돼. 그러니까 고객을 얼마나 잡아둘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근데 문제는 현대는요. 이 고객이 있죠. 마음이 굉장히 변심이 너무 심한 거야. 항상 한 개 회사만 주구장창 사지 않더라 이겁니다. 조금만 저기 좋으면 다른 분 계속 이동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고객을 어떻게 잡을까 참 고민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방법은 간단하죠. 매번 갈 때마다 고객한테 술 사주고 인사하고 이게 관계이지거든 사실은. 그래서 여기 있는 소비자와 공급자고 수요자 간 소비자죠. 소비자 간의 관계를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해서 무조건 내 물건 사게 만드는 거지. 그런 관계를 유지시키는 좋은 방식이 있죠. 설마 여기 이 기업들이 각각 소비자 다 만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식 뭐 있습니까? 광고나 등등을 통해서 우리 기업에 있는 이미지를 계속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게 만드는 회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강산 푸르게. 누구지? 이왕이면 우리 휴지 살 때 누구 삽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강산 푸르게 광고. 왠지 아주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같잖아. 그죠? 얘들 보통 매출액이 실제 1조 넘는데 나무 심는 게 이 3천만 원 안 돼. 실제. 이게 완전 사기거든, 사실은.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뭐냐? 다른 관계 마케팅이야. 그러니까 고객이 우리 기업을 굉장히 우호적인 감정을 가져서 이왕이면 우리 회사 물건 사는 거. 이렇게 만든 게 이게 관계 마케팅이거든. 그래서 항상 남아있죠. 내용 꽤 많지만 자 보세요. 다른 거 읽지 말라고. 무조건 나오고 이거 찾아가라고. 그래서 공급자가 자팔 시장을 얼마나 장악할래. 그 다음에 여기에 고객을 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 다양한 상품인데 우리 물건 팔기 위해서 그 고객의 마음속에 드는 걸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얘는 뭐 있습니까?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해서 무조건 우리 회사 물건, 즉 우리 회사에 있는 충성도를 높여주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야기는 항상 우리 회사 물건 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최근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 뭐 있습니까? 광고도 있지만 충성도 높여주는 가장 좋은 방식이 뭐 있습니까? 서비스를 굉장히 잘해준다고. 이런 게. 일종의 뭐 이게 다른 말로 관계 마케팅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점유 마케팅은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있어요. STP 전략을 통해서 4P 믹스예요. 4P 믹스 다른 말로 마케팅 믹스를 쓴다고. 고객 점유 마케팅 한 예가 있는데 이건 다른 말로 이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 있어. 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 있는데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중에서 하나가 뭐냐? 아이다 원리가 있어. 또
셀링 포인트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여기 보세요. 이거 안에 아이다 뭐냐 난 모르겠어. 셀링 포인트 모르겠다고. 어쨌든 이 모종이 뭐라고? 이거 마시면 돼. 이것만. 자, 설명 들어볼게요, 이제. 안에 내용 알 필요 없어. 원래 이게 영어 약자인데, 그죠? 이렇게 되거든요, 순서가. 그러니까 소비자가 구매 의사결정, 구매 어떤 물건 살 때 이런 결정 과정 거친다는 거야. 자, 우리 아침에 보니까 이 집에 나오면서 TV 봤죠? 뭐 광고 좀 봤을 텐데, 아침에. 자, 기억 남는 광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딱히 필요한 게 요새 없는 것 같네 보니까. 자, 이런 경우 있죠. 내가 현재 자동차를 지금 참 관심이 있어. 살까 말까. 근데 TV 자동차 광고를 딱 하는 거야. 눈에 확 들어오겠지. 그죠? 이런 게 뭐냐. 이게 다른 말로 어텐션이야. 자, 그럼 난 이 자동차가 뭐냐 해서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친구한테 물어보겠죠. 그죠? 보면서 이 물건에 흥미를 가진답니다. 이게 인트레스트에서 이게 뭐죠? 흥미, 이거죠. 자, 그러면 현재 어디 갑니까? 예, 저기 있는 자동차 판매상 가야 될 거 아니야? 가서 저기 있는 판매한테 물어보고 또 시성세 해보죠. 해봤을 때 사고 싶은 충동 생긴다.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욕구, 욕망. 마지막에 도장 찍자. 그럼 실제 가만히 생각해봐. 내 물건 살 때 있죠? 전부 다 이런 과정을 다 거쳐. 실제. 요게 짧고 길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안에 내용 알 필요 없어. 이런 경우면 소비자가 물건 살 때 이런 행동 심리를 따진다 해서 이건 다른 말로 고객 점유 마케팅에서 관련되어 있다고. 자, 셀링 포인트는 우리 보통 이제 중개사법에서 이걸 판매 소고점 뭐 이렇게 말하는데, 자, 뭐 이게 뭐냐? 특히 여성분들 백화점 가면 옷 사러 갔어. 자, 매장 딱 들어가지. 들어가면 뒤에 누가 딱 뒤에 옆에 붙지. 누가 붙습니까? 그러니까 점원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던가요? 응? 그 말 되기 전에 먼저 보는 게 있어. 이 사람 먼저 딱 스캔해. 제일 먼저. 돈이 얼마 있을까? 또 직업이 뭘까? 쭉 스캔한다고.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고객 옷을 딱 골랐지. 그죠? 그러면 이 옷 관련된 장점이 굉장히 많잖아. 그거 다 설명해 주겠어? 설명할 필요 없는 거야. 얘가 관심 있는 그것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물건 사게 만든다. 이게 셀링 포인트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란 거야.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일단 그런 거고요. 따라서 이건 전부 다 뭐 있습니까? 고객 점유 마케팅이고, 실상은 훨씬 더 중요한 게 요 STP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는 구책 시험에 한 강이 나거든요. STP. 그래서 포피 믹스를 하게 돼요. 포피 믹스. S. 자, 보세요. S가 뭐냐? 새거. 이 새거란 말은 이 우리말로 뭐냐면 분리, 분할, 쪼갠다 이런 말 쪼갠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이 말은 시장을 갖다 쪼갠다. 세분화. T가 뭐냐? 타겟. 타겟이 뭐예요? 우리말로? 타겟. 목표. 그래서 그냥 그래가 타겟팅인데 목표, 표적 시장 그런 거요. 그 다음에 P는 포지션. 포지션 말 뜻이 뭐예요? 위치란 말이 좀 중요한 거예요. 위치. 저 링이란 말 좀 큰 의미 갖지 말고 이걸 갖다 다른 말로 제품 차별화 또는 시장 차별화입니다. 자, P가 4개 있다는 소리지, 이거. 그죠? 첫 번째, 프로덕트. 두 번째, 프라이스. 세 번째, 프레이스. 네 번째, 프로모션.
요 4개, 4개. 자, 얘가 제품 전략이지. 프라이스가 뭐지? 가격 전략. 이런 유통 경로. 이런 프로모션 말 뜻이 뭐예요? 프로모션. 많이 하던데 보니까 TV에서. 응? 우리 최근에 이 포피라는 건 너무 생산자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포피 대신 포C로 바꿔버려.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을 산다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편리하게 쓸 목적이거든. 이 프로덕트 대신 컨비니언스 쓰는데 이 프로모션 원래 말 뜻이 뭐냐 이겁니다. 알린다 이거 알린다. 알린다 이거 갖다가 보통 C로 쓰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자, 이거 제가 쓴 목적은요. 커뮤니케이션과 프로모션 같단 말을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이 내용 따라갈 수 있어. 자, 가볼게, 이제. 보세요. 실제 한번 사례 한번 들어볼게, 이제. 이거 전처럼 하시면 금방 따라갈 수 있어. 이거 자꾸 이 한 강에 암기하면 답이 없어. 자, 뭘 할까? 이거부터 할게. 내가 현재, 술 시장. 자, 우리 보는 게 시장에서 보니까 소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맥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어? 양주 좋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와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시장을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시장을 쪼개보네 이렇게 쭉 쪼개봤어. 이렇게 쪼개진 시장이 뭐냐고 이게 시장 세분화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결국은 수요자 집단을 갖다 말한 거예요. 쪼갠다 이 말 뜻이 뭐예요? 구분한다, 분리한다, 그죠? 세분한다.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이건 다르면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쪼개서 뭐 할 건데, 이거? 한번 물어보자고요. 우리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소주, 맥주만 만드는 회사거든? 근데 광고할 때 이 전체를 다 대상에 광고하는데 효과적입니까, 이거? 아니잖아. 그지? 쪼개보면 결국은 내가 광고할 때 제품이 있단 말이야, 이게. 그 다음에 타겟이 뭐라고? 목표지. 자, 우리 술을 만드는 회사 중에 가장 많은 술을 만드는 회사는 롯데야. 롯데가 우리 모든 술을 다 만들고 있습니까, 현재? 롯데가? 그건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항상 이 말 쓰죠. 집중과 선택과 집중인가? 왜 이걸 합니까? 그래서 이 말 많이 쓰는데 선택과 집중. 이런 말 쓰는 목적이 뭐예요? 이것저것 하면 그건 분산되는 거 아니야. 그죠? 같은 거 기업들은 한정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분산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 말은 내가 우리 회사가 가장 자신 있고 가장 잘하고 가장 수익이 높은 집단을 선정하자 이렇게. 이게 뭐라고? 이게 타겟이야. 그래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수요자 집단을 말한 겁니까? 선정한다 또는 찾는다 이 말 나면 곧 이건 타겟팅 쓴다고. 자, 그 다음에 포지션이 뭐라고? 포지션 우리말로 위치지? 자, 물어볼게. 카스 맥주하고 화이트 맥주는 차이 있어? 맛이? 어떤 차이 있지? 카스는 청량감 뭐 순수하다. 그 다음에 화이트는 얘가 톡 쏘는 거 아닌가, 카스가? 그죠? 그래서 얘가 뭐 톡 쏜다. 얘가 뭔가 뭐 있습니까? 순하다, 맑다. 이런 느낌이 있지. 그게 뭔지, 그게 포지션이에요, 그게. 고객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자, 우리, 이해되겠죠? 그래서 포지션은 결국은 위치한다. 이 말 중요한 거예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고객의 지각 속에 적절하게 위치하는 게 어디게 다른 말로 포지션. 해볼까, 이제? 자, 우리 회사는 보니까, 시간 쪼개보니까 가장 잘 할 수 있는 회사가 소주 맥주야. 잡았어, 이제. 그래서 고객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거야. 그래서 소주는 아주 독하게 할 거야. 그다음 맥주는 톡 쏘게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인지를 시키는 거야. 광고 열심히 때리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건 만들어야 되지.
그죠? 만들 때 캔맥주, 병맥주 뭐 등등 만들겠죠? 이런 게 뭐냐? 프로덕트야. 제품 만드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가격 결정하지. 그죠? 한 다음에 그다음 뭐 있습니까? 물건 팔 때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바로 팔 수도 있지. 중간 도매상 할 수도 있지. 여기 유통 경로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부동산의 접목식 이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를 뭐 있습니까? 건설했으면 팔 때 직접 팔 수도 있고 중개업자를 통해 팔 수도 있지. 또 분양 대행사를 통해 팔 수 있지. 그죠? 이런 게 좀 뭐냐? 다른 말로 유통 경로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프로모션 갑니다. 알리는 방식이 있어. 보세요. 4가지 방식이 있거든. 첫 번째, 광고를 통해서 내 물건 알리는 방식이 있어. PR이 뭐지? 홍보, 우리말로. 그 다음에 우리 인적 판매 영업사원들이 있죠? 이런 많이 알고 있는 백화점, 이마트 가면 하는 게 있죠? 판촉. 판매 촉진이죠? 판매 촉진이 판촉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 물건 알리는 거 아닙니까? 저기 알리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 보통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보니까 저기 할인점 가보니까 물건 1개 살 걸 2개 주지. 그죠? 그와 같이 할인 방식도 있을 것이고 또 추첨도 하지. 또 경품도 제공하거든요. 이런 게 뭐예요? 전부 다 이게 어떻게 포함된다고?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자, 다시 해볼게요. 부동산과 접목시켜볼게요, 이제. 우리 2000년 초에 보니까요, 건설회사 회사 중에 주로 했던 회사가 누군지 압니까? 2000년 초에 보니까 삼성과 또 현대와 뭐 대림 얘들이 주 건설회사예요. 물론 GS도 있겠지만 LG 얘들 주축이 돼 있었다고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후발주 누가 있냐? 롯데 누구죠? 캐슬인가? 포스코 뭐죠? 더 샵. 얘들 후발주자거든. 얘가 이제 저기 뭐 있습니까? 아파트 시장 뛰어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이겁니다. 시장을 쪼개본 거야. 어떻게 쪼갠지 압니까? 고급 이미지, 보통 이미지, 저소득층 위한 이미지. 요 3개 있다고. 쪼개봤다고. 쪼개보니까 이 저소득층에서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이 업체가 있죠. 그게 누구예요? 부영이란 말이야. 얘들을 보니까 여기 들어가 있어. 보통에. 자, 일단 이렇게 쪼갠 거예요. 여기에 뭐 시장 세분화야. 세그멘테이션. 그 비에 있는 시장이 누구지? 요걸 잡은 거야. 여기에 누구예요? 타겟이라고. 그래서 여기 집중 공략한다고 그죠? 하면서 이제 홍보 때리죠. 우리 이 광고 보니까 캐슬과 샵은 대부분 뭐 있습니까? 내용은 별로 없어요. 왠지 항상 뭐야? 광고할 때 뭔가 우아하고 계속 있어 보이게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에 뭐요? 포지션. 그런 다음에 이제 요 물건 만들 때 30평이면 방을 어떤 구조로 짤 것인가, 또 방수 몇 개 할 것인가, 화장실 몇 개 할 것인가 구조 짜지. 여기에 뭐요? 제품.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있지? 요 가격, 일반 가격들이 좀 조심할 건 신축 가격이란 개념 아셔야 돼. 신축 가격입니다. 우리 아파트 보니까 같은 동인데 1층과 6층과 10층과 15층 분양가 다 틀리지. 또 남향, 북향 분양가 틀리지. 이와 같이 위치, 층 또는 뭐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하는 방식이 뭔지 신축 가격이야. 그 다음에 요 물건 팔 때 중개업자를 통해 팔래, 누굴 팔래 통해서 하는 게 이게 뭐 다른 말로 유통 경로고. 알리는 방식은 뭐 있어? 보통 이 광고 많이 줘 할인한다, 경품 등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대부분 다 프로모션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다야. 여기까지. 그래서 아주 마케팅 깔끔해. 나오는 문제들이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네.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봤으면 됐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문제 천재 문제 할게요. 자, 이거 지우지 마세요.